네, 안녕하세요. 박 PD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빅포트 온가정 슈퍼마켓으로 이어지는 제 사업 소개서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준비 과정이고요. 음, 왜 현재 전남 22개군의 유망 농수산식품 브랜드사들이 현재의 운영 방식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브랜드화가 어려운지에 대한 제 생각과 이유에 대해서 해당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왜 현재 전남 22개군 유망 로컬 식품사들이 글로벌 브랜드화가 현 실태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운지에 대한 그 이유 근거에 대해서 두 번째 섹션에 대한 제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략적인 타겟 설정의 부재예요. 사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판매 운영 방식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 브랜드 운영 방식을 다룰 때 필요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내 제품이 판매될 주요 메인 타겟 대상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설계하는 거에 있어요. 뭐 가령 내 제품은 뭐 아토피 증상이 있는 5세 남자 아이들한테 판다든지 아니면 내 제품은 편식이 유독 심한 아이들한테 판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형태든 내가 내 제품을 넘어선 이 브랜드는 어떤 주요 타겟한테 판매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운영 설계가 이 핀포인트 찝듯이 고정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운영 방법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바로 옆 나라 일본 이 로컬 식품들을 이 브랜딩하는 과정들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참 꼼꼼하게 잘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옆나라 일본처럼 이런 로컬 식품에 대한 브랜딩 작업들을 왜 일본을 따라가지 못할까에 대한 얘기를 이쯤에서 한번 던져볼까 해요. 사실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관련되는 것들의 전략적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수 시장의 전체 시장 인구와 일본 시장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교부터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1억 명이 안 되는 인구의 나라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만 명이 넘는 인구, 거의 1억 명에 근접한 인구를 가지다 보니까 소위 내수 시장만으로 그래도 중소기업사 혹은 좁혀서 식품 브랜드사가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시장의 사이즈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내가 팔고자 하는 시장의 사이즈가 충분히 존재를 해야만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판매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타겟 설정이 유효한데, 사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체 역량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브랜드 자체만으로 전략적인 타겟을 설정하더라도 충분한 판매나 홍보 운영에 마진 이윤을 남길 만한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사실적으로 적다 보니까 소위 일본처럼 이런 중소식품사들이 브랜드 운영에 어떤 고퀄리티의 투자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닥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인지하는 게 이 브랜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요건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게 이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시장 점유율이 확보하려면 그 아래 제품 단위에서 MOQ, 소위 공정 단위가 연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수량으로 계속해서 공정이 돌아가야 이 돌아가는 공정에 따른 매출 확보에 남은 이윤으로 상품에 재투자 들어가면서
브랜드의 광고나 홍보적인 운영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공정 자체에 대한 제품 판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브랜드 단위 홍보가 중요한 걸 알매도 여기 부분에 현실적인 투자까지 이 영향이 못 미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런 전남 지역의 유망 로컬 식품사들이 이 부분들의 그 한계점에 처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한계점에 대한 것들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운영 방식으로 해결책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시도하는 운영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냥 내수 시장이 너무 작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바로 무작정 뛰어드는 거는 자칫 이 운영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기업가 정신, 엔트리프리너십으로 뭔가가 무모하게 도전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고 대단하다고 존경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다만 단순히 판매가 적어서 글로벌 시장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소 무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적든 크든 간에 우선 글로벌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내수 시장의 고객 범위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어느 정도 연간 생산 수량 충분히 판매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특정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체 커뮤니티와 곳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어느 정도 연간 생산 수량의 판매를 보장하면서 내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 소수의 브랜드 팬덤이나 충성 고객들의 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수에서 물론 브랜드 자체 충분한 수익의 마진이 남는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캐파의 어떤 자체 판매 커뮤니티망들을 구축하는 것 그 자체가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브랜드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제 여러 운영 방법들 중에 현재 전남의 유망 로컬 식품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요건은 어제 이야기했듯 어떤 대표자만의 남다른 식품 철학, 그리고 그런 식품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공정과 품질 퀄리티, 그러니까 즉 어떤 우리가 지정한 어떤 대상의 QC라는 라인 레벨 선을 제품 자체가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전남의 유망식품들의 장점은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돈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준거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품질 및 공정에 대한 QC를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 엄격한 품질에 대한 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강점이에요. 그러면 그 엄격한 품질이라는 보증을 가지고 우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략적 시장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소위 바른 먹거리에 대한 어떤 필요가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수 목적, 바른 먹거리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상 반드시 이런 바른 먹거리가 필요한 특수 목적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유가맘, 시니어, 한우 이런 큰 세 가지 테마의 전략적인 타겟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체 연간 에모클 수량의 캐파들을 물량상 소화하면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품질이든 브랜드 관점의 메시지든 피드백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귀한 고정 타겟을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화만 할 수 있으면 이것들을 매개로 충분히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글로벌 브랜드화의 어떤 전략적 수립 및 현지 바이어사와의 조금 더 우월한 조건의 협상력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만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든 글로벌 브랜드화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관점에서 전략적인 타겟 설정이 필요한데, 현재 일본 시장과 달리 작은 내수 시장 때문에 이 충분히 물량과 제품 마진들을 캐파를 소화할 만한 시장 단위가 사실 안 나오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이 너무 작아서 사실상 판매가 돼도 남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채 제품을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수시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을 활용해서 글로벌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왕 검을 뺐으니까 반드시 내수시장 안에서 내 브랜드에 대한 게 사라졌을 때 불편한 그 소수의 팬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체 망에서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은 고객들과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품질적 상품의 형태들을 어떻게 기간별로 스텝별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프로세싱에 대한 자체 곡간, 이 자체 곡간의 형성의 유무가 결국 브랜드화에 대한 것들을 시도해보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내수 시장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글로벌 브랜드화를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프로세싱 관점적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유에서 간에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브랜드 자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품 판매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급해 있다 보니까 충분한 그 홍보 및 브랜드 경험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타겟 설정이 대부분 부재해 있더라. 따라서 전략적 타겟이 부재해 있기 때문에 패키징이라든지 자사몰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메시지가 불투명하고, 그런 불투명한 홍보에 대한 운영 방안 때문에 이게 동일 기간 안에 마케팅이든 홍보를 운영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번 영상에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글로벌 브랜드화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타겟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수시장의 작은 타겟을 이라도 곡간을 모아서 이 곡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화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한번 이번 영상에서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내 브랜드는 이러이러한 고객한테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가 팔고자 하는 메인 타겟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세요? 네, 99%가 제가 그 동일 질문을 던졌을 때 묘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99%였고, 따라서 그 내 제품을 그 정도 수준까지 묘사하지 못하면 사실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뿐, 해당 판매 대상의 운영 방법이 현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두 번째 섹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